밀크티와 간식을 받고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카산드라 비오르그. 당시 17살의 아름다운 소녀였죠. 보시다시피 이 소녀는 현재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실에 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녀는 자신의 새아버지를 체포해달라 요청합니다. I stopped going to Duluth in 2015 because that was around the time where like all this stuff was happening with my parents and stuff, and I started getting scared going to school because my stepdad would literally come on campus looking around the whole campus just to find me. 몇 년 전부터 새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장했죠.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쁜 길을 걷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새아버지와 남자친구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는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양손을 모두 다친 채 체포되었을까요? 이 소녀가 저지른 일은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I would see that she was still breathing, and I'll be like, Johnny, she's still alive. What the heck? And then like Johnny finally like made the last blow, and it was kind of creepy because she was like scared. (2016년) 경찰은 다급한 신고를 받고 한 가정집으로 출동합니다. 이곳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신고 내용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다급히 출동한 경찰들은 집주인인 할아버지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노부부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부부는 평판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보고 있던 손녀이자 경찰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신고한 소녀 카산드라는 엄청난 문제였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경찰들은 노부부의 집에 31차례나 출동했습니다. 그중 9건은 주변 이웃이 노부부가 걱정되어 신고했으며 나머지는 손녀가 무분별하게 신고한 내용이었죠. 물론 그중 손녀의 가출로 인한 노부부의 신고도 존재했습니다. 딱 봐도 엄청난 문제와 같죠? 소녀는 자신을 억압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할아버지를 매번 신고한 것이죠. 손녀를 바로잡고 싶었던 노부부와 그것을 뿌리치고 싶었던 소녀의 숨막히는 동거였습니다. 카산드라가 처음부터 노부부와 살진 않았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따로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신 여성이 카산드라의 어머니 아만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애하느냐 바빴기 때문이죠. 그녀는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카산드라의 어머니 아만다는 치명적인 금사빠였죠. 그래서 딸을 덜보기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카산드라도 남자를 쉽게 만났습니다. 잠자리만 갖는다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녀와 함께 밤을 지새운 남자들은 그녀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선 카산드라를 이용하기 위해 만나는 남자들도 있었죠. I haven't had a phone since like December because my ex-boyfriend sold it. He told me we went to the Mall of Georgia one day and then I lost it, and then he said, "Oh, you might have lost it at the Mall of Georgia." So me over here thinking I lost it, and then I found out that he just sold my phone. So I was like, Did you do some karate chops on him or anything, or well, kick his butt? he already went to jail before I could do anything. Oh, did he? Yeah. 지켜보던 노부부 렌달과 웬디 부부는 결국 2016년 초 손녀 카산드라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카산드라는 무관심한 어머니 아래서 자란 탓인지 완전한 망난이었습니다. 우선 예쁘장한 외모, 그리고 터프한 성격까지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죠. 바로 엄청난 폭력성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학우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팼죠. 물론 남자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카산드라는 학생들과 쉽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밤을 지새운 남자들을 이용해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했죠. 그중 카산드라와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는 남학생 조니 라이더가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조니는 그야말로 폭군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학생이 없었죠. Your boyfriend Johnny. How long you date that dude for? Like 3 months. 3 months. Where'd you guys meet at? I met him through the ex-boyfriend who sold my phone. Because they came to pick me up one day because we wanted to chill. Yeah, we stayed at a hotel. Like, they paid for everything. They asked me if I wanted to come. I was like, yeah. 그런 조니와 사귀고 있는 카산드라는 조니를 이용해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의 빨간 영상을 촬영해 성인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했죠.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사는 커플이었죠.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 손녀를 뜯어 고치기 위해 노부부는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렌달, 웬디 부부는 손녀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적절한 통금 시간과 금연, 그리고 금주였죠. 하지만 까지 피어대던 카산드라에게 있어서 지킬 이유가 없는 통제였습니다. 카산드라가 이런 망나니로 자란 것은 당연히 어머니인 아만다의 영향이 큽니다. 아만다는 딸이 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어머니였죠. 살면서 단 한 번도 통제를 받아본 적 없던 카산드라는 당연히 노부부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집 안에서 담배나 대마초를 피우다가 말리는 할아버지에게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고 마시던 술을 빼앗은 할머니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웃들은 노부부가 걱정되어 몇 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안이 답답했던 카산드라는 몇 번이나 가출을 했죠. 하지만 결코 손녀가 나쁜 아이일 리 없다던 노부부는 SNS를 통해 사라진 손녀를 찾고 밤을 지새며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I guess let's start from scratch about what happened, starting from when you ran away, I guess. I didn't really run away. My grandma kicked me out. Okay. And I came home because, it was time for curfew because I didn't want to violate my probation. So I came home and my grandpa was asleep and my grandma got really mad at me and she was saying oh, if you don't like it here, we're just going to find somewhere else for you to stay. 2017년 4월 1일 노부부와 함께 운동을 다니던 이웃들은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노부부가 집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내면 답장은 왔지만 마을에서 부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했죠. 웬디와 렌달 부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집안 좀 살펴보면 안 될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집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부부 중 아내인 웬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4월 9일 결국 경찰들은 노부부의 친척들의 요청하에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선 경찰들은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안에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지독한 악취가 나고 있었죠. 그 악취의 원인은 집안의 2층 같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경찰들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죠. We were just all over the place, Bailey. We were just trying to find something to do. So I guess when do you decide to go back to your grandparents'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was a couple days after, 2 or 3 days. At first, it wasn't my idea at first. He first asked me, "Are you afraid to die?" And I said no. And then I asked them, "Are you afraid to die?" And he said no. And he asked me, he was like, "Would you kill your grandparents?" I fought them, 노부부의 시신은 약 일주일 정도 방치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엔 카산드라와 남자친구인 조니가 파티를 벌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부부의 집에서 말이죠. 카산드라는 웬디와 렌달 부부가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4월 1일 밤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불러 집안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망나니처럼 놀았는지 파티를 하는 와중에 경찰이 총 2번이나 출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파티를 한 학생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카산드라가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벌이는 동안 노부부는 집안의 2층에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동안 카산드라는 무언가 축하하는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파티가 끝난 뒤 망나니 커플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찾고자 한 사람은 조니의 가족이었죠. And then all of a sudden he goes out and comes back in and just sprays us straight in our faces and starts hitting us and tells his girlfriend to go grab the bat. And I see her come in with the bat and the first thing she does is hit me across my back. 방금 들으신 음성은 조니의 여동생 목소리입니다. 네, 카산드라의 남자친구 조니의 동생 민디의 목소리입니다. 커플은 파티가 끝난 뒤 조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모든 가구를 부순 뒤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여동생이 귀가하자 조니는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카산드라 또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여동생이 민디를 가격했죠. Then that's why we went over to Johnny's house and we attacked his sister and her boyfriend. He wanted to kill his family. Okay. And then that plan, just going over to his house, kind of just it didn't work out at all.
하지만 민디의 남자친구에 의해 저지당한 망나니 커플은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이제 이 망나니 커플을 찾아야 합니다. 노부부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며 민디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폭행한 범인이었기 때문이죠. 경찰들은 커플이 살던 마을보단 외곽을 수색했습니다. 당연히 멀리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상 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 범행 장소인 조니의 집 근처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머물던 이유 또한 아주 끔찍한 이유였습니다. How come you guys didn't stay? The reason why we stayed in town was because the plan was we were going to get both of our families. 그들은 자신과 관련된 가족 모두를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둘이 행복하게 새 시작을 하려 했죠. 경찰들은 어떻게 따돌릴 것이며 어디로 도망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아마도 당장 눈앞에 존재하는 귀찮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망나니 커플은 자신들이 발각되자 아파트 입구에 고철 더미를 이용해 바리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스와트를 포함해 특수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커플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산드라와 조니, 이 둘은 전과자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과잉 진압이 아니었죠. 그렇게 경찰들이 밀고 들어오자 커플은 화장실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곧 체포될 거야. 저들에게 죽느니 서로 끝내주자. 하지만 계획만 거창했을 뿐 그들은 겁이 나서 소심하게 행동을 취했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체포되게 됩니다. Police found the couple in the house after relatives asked for a welfare check. Officers checked the home earlier in the week, but they were unable to make contact. They returned to the house overnight after finding the couple's car on Rambling Woods Drive. That's where the two relatives of the granddaughter's boyfriend reported he beat them with a baseball bat. Police then searched hours for the teens, and this morning they received a call the two were at the residence at McGinnis Ferry in Swanee. Investigators say the two barricaded themselves inside an apartment, sparking a SWAT standoff. Police say once they made entry, they found the teens with self-inflicted stab wounds. 이렇게 체포된 망나니 커플, 이 둘은 서로 끝내주자 라는 어이없는 계획 때문에 두 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렇게 카산드라와 조니는 서로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로 영원히 사랑하고 아껴줄 것만 같은 커플. 이들의 사랑은 조니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인 조니는 카산드라는 죄가 없다며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모든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자기 자신이 모두 한 것이라 자백했죠. 하지만 카산드라는 반대로 모두 조니가 한 행동이며 자신은 지켜보기만 했다 말했습니다. 의리와 사랑을 지킨 조니와는 반대로 카산드라는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를 팔아먹었죠. 노부부의 살인에 가담했을 것이라 생각한 경찰들은 카산드라를 끝까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커플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카산드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We just like stayed outside for a little bit longer just to, wait. And then I already had the keys to my house. And Johnny asked me to go get some knives. So I got some knives from downstairs in the kitchen and I got 3 big butcher knives. He just did that. He just decided to do that. He didn't tell me. I just watched and I was like, okay. 카산드라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문을 열어주고 흉기를 가져다 주기만 했다. 모든 범행은 조니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들은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를 조사하던 경찰이 이렇게까지 소녀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녀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면 경찰 측에선 카산드라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부부를 살해할 당일 카산드라는 대담하게도 친구들에게 미리 파티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살해한 뒤 바로 지체 없이 파티를 열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죠. 그렇게 초대받은 친구들 중 매우 부지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한 친구가 노부부의 집에 2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고 2층에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숙면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1층에서 멍하게 앉아있던 와중에 카산드라와 조니의 범행을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런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산드라를 추궁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죄를
남자친구인 조니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끝까지 파렴치한 소녀에게 결국 경찰은 동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You gotta take a look at that. That's you and him, right? Is that at your grandparents' house? It sure looks like the living room of your grandparents' house. How would that be possible? Who's taking that? That couldn't be at my grandparents' house. 경찰이 동영상을 보여주자 카산드라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었을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했죠.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집 안에 사람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Once lying and stuff like that starts, I have a problem. I believe that there were people at that house. I'll be straight up, dude. We heard about a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inside there where someone was bitching about the smell, and Johnny's like, "No, dude, it's just sewage. There's a sewage problem upstairs." 목격자는 심지어 커플이 나눈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실제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 속에서 조니는 카산드라를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부부를 살해한 사람은 카산드라였죠. 소녀의 모든 행동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일을 끝낸 뒤엔 호탕하게 웃기도 했죠. It only seems that you're sorry you got caught that you had people over after. You don't seem to be sorry that you killed your grandparents. 결국 카산드라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노부부를 살해한 뒤 조니의 가족 모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던 카산드라. 이토록 끔찍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끔찍하리만큼 단순합니다. 나를 통제하는 모든 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족만 죽이긴 좀 그런가? 그럼 조니 가족도 포함시키자. I actually hit her in the back of the head, right where your spine is, because he was telling me, he was like, if you hit right there, like just one like good hit, you can just knock the person out and then they'll be dead. 결국 카산드라와 조니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 조니는 끝까지 카산드라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카산드라는 조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카산드라는 모든 죄를 조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니를 손절한 채 자유롭게 살아갈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인기까지 많던 카산드라, 그녀는 조사실에서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 mean, do you feel bad about what happened? Do you think she deserves what happened? I mean, I feel terrible. I mean, I feel like the worst person on the planet. I just wanted to get away from all of that, you know, like I was so tired of dealing with my family.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